여수 세계박람 회장의 사후 활용을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맡게 됐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통과되며 사후 활용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 공영을 위한 상생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강원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도가 지급보증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나주시와 담양군, 광양경제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급보증이 이뤄졌습니다. 진도와 신안 해남에서 돌김 수확이 본격화됐습니다. 올해 김 위판 가격은 돌김 120kg 한 망에 최고 17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여수 세계박람 회장의 사후 활용을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맡게 됐습니다.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후 활용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박람 회장 사후 활용의 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발의된 이후 지역사회 내 이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다 1년 6개월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박람 회장은 여수 세계박람회가 끝나고 10년 동안 시설은 노후화되고 재정 부담은 늘면서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사후 활용 추진의 첫 신호탄이 터지자 앞으로의 공공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설이 이제 노후화되고 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이런 이제 수변 공원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가꾸어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여수 시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박람회장을 보면 답답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해소될 어떤 이제 물꼬가 트였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6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실시해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후 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박람회 재단이 안고 있는 부채 상환과 재단 소속 직원 고용 승계, 수익 창출 방안 마련 등이 해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해수부가 중심이 돼서 기재 보고 인수 조건을 협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항만공사 차원에서는 세계 박람회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말로 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남해안 해양 관광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짜야 되는 이런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공공개발을 두고 지역사회에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지역민들의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여수 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지 꼭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오랜 현안으로 꼽히던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광양 황금지구 초중통합운영학교와 무안 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양 황금지구는 공동주택 4,600여 세대 입주가 내년 11월부터 시작되며 사업비 600억 원을 들여 47학급 규모로 초중통합운영학교가 신설됩니다. 무안 오룡지구에는 사업비 440억 원을 투입해 28학급 규모의 고등학교가 설립됩니다. 두 학교 모두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순천시는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소각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새롭게 조성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은 차세대 에너지 자원화 시설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지 선정 기준으로는 시설 지하화와 지상 융복합 문화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주민의 접근이 쉽고 자원순환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전남을 찾았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 공영을 위한 상생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서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신혜 기자 전해주시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9시 30분쯤 전남도청에 도착했습니다. 환영을 받은 김동연 지사는 전남도와 경기도가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자고 방명록을 작성한 뒤 협약식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광역단체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과 공영을 위한 민선 8기 첫 상생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협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협약서에는 지방자치와 재정분권부터 신산업과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도심 항공교통 산업이나 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함께 발굴하고 경기도 학교급식에 전남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를 함께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모델을 만들자는 제안도 담겼습니다. 두 기관의 협력이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지 궁금한데요. 이번 협약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두 지사는 이번 협약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이 단순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우리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경기도하고 많이 상생하면서 전라남도 우리 농어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해상풍력이랄지 또 태양광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크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 전라남도가 경기도와 같이 상생해서 작지만 바로 성과 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전라남도와 경기도가 함께 국토의 균형 발전, 또 각각의 도의 번영과 또 양도의 상생을 위해서 좋은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남도와 경기도의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균형 발전 성과로도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지급보증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 중에는 나주시와 담양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급보증한 3건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주시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나주혁신산단에 250억 원을 지급보증했으며 산단 분양률이 94%에 달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담양군은 일반 산단에 82억 원 보증 채무가 소멸됐지만 보증 기간이 남아 채무 현황에 포함됐고 광양경제청은 세풍산단 주식회사에 950억 원을 보증했는데 분양률 84%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시 경제청에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시군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섭니다. 전남도와 시군 담당자들은 27일부터 이틀 동안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회의를 하고 내년 주요 인구정책 방향과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마을 공동체 전문가 홍동우 씨 강의를 통해 청년마을 조성 과정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전남에는 목포와 무안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지자체가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로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받습니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전국의 행정을 처리하던 관치 행정에서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보장된 지방자치가 부활한 건 35년 전이었습니다. 1987년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부활을 담은 제9차 헌법 개정이 단행됐는데요. 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날을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국회는 여야의 소모적 정쟁으로 온종일 시끄럽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 눈과 귀는 중앙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주로 쏠리고 있는데요. 지방정부와 의회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새로 뽑힌 단체장들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민선 8기 시장 군수들은 후보 시절 저마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죠. 그랬던 그들이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 무엇을 또 얼마나 했을까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 지역 소식에 관심을 갖는 것, 주인인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이 나 자신과 또 우리를 위해 더 나은 지방자치로 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도 수험생들이 대학 입학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남교육청에서도 수시 모집 면접고사를 대비해 실전 모의 면접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교육청 중등교육과 오종현 대입지원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전남교육청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 오종현 대입지원관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2023학년도 대학 입학을 위한 일정이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죠.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많을 것 같은데 보통 면접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가요? 학생들은 면접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면접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하게 답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때때로 면접관이 물어본 질문의 요지를 답하지 못하고 비슷하게 외웠던 예상 답변들을 멋지게 말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평가자들은 면접자들이 고등학생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답보다는 면접관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본인이 활동한 이유나 내용들을 진솔하게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해서 진솔하게 답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수험생들을 위해 지원하는 꿈이룸 실전 모의 면접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꿈이름 실전 모의 면접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을 최종 점검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10월 31일 월요일부터 11월 8일 화요일까지 관내 12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서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전 모의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학에서 평가를 실시한 입학사정관 출신의 대입지원관들이 면접관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실전과 유사한 형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개별 피드백을 제공해서 면접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전해주시죠. 전남교육청 진로진학팀에서는 저희 학생들의 대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온마을 진로 진학 상담의 날, 대학 수시 모집 대비 모의 면접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험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접이나 정시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경우 목포, 순천, 여수, 나주, 교육지원청 내에 권역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단연간 진학 지도를 해온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교육청 오종현 대입지원관이었습니다. 진도와 신안 해남에서 겨울철 별미인 돌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진도군 고군면 일대 김양식 어장에서 열린 위판회는 돌김 120kg 한 망에 평균 16에서 17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돌김은 맛과 향이 일반 김보다 뛰어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지주목에 김발을 세운 뒤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햇빛에 자동 노출시키는 전통 방식으로 전국에서 돌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온이 낮고 채묘 상태도 좋아 돌김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